세계조선 1위 한국이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1차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우선 협상 대상은 일본이 뽑혔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이 사업, 왜 한국은 떨어지고 일본이 선택받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호주 국방부는 호주 차세대 범용 호위함 사업 SEA-3000에서 일본을 사실상 최종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규모도 크지만 정치적 전략적 의미까지 포함된 만큼 단순한 조선 경쟁을 넘어 국제 안보 구도와 직결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호주 해군은 현재 안자급 호위함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대체할 헌터급 대형 호위함은 2034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라 향후 10년 가까운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주는 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9년부터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범용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총 11척 규모, 약 10조 원에 달하는 SEA-3000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호주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업그레이드 모가미급, 이른바 신형 FFM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첫 세척은 일본에서 건조해 2029년 호주로 인도하고 2030년부터 실전 운용에 들어가며, 이후 나머지 8척은 서호주 핸더슨 조선 클러스터에서 현지 건조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사실상 최종 선정 단계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은 2026년에 체결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적이지만 계약 체결 전까지 세부 사양, 건조 일정, 비용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 1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군함 분야에서도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세종대왕급 등 다양한 전투함을 건조하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2024년 11월 1차 평가에서 일본과 독일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능력 일정 비용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그 배경에는 호주 작전 환경과 맞춤형 설계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주의 해역은 시드니에서 출발해도 작전 지역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하는 광활한 바다입니다. 남태평양의 섬이나 인도양, 솔로몬 제도 등지로 나가려면 긴 항속거리와 장기간 전투 지속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모가미급은 경하배 수량과 만재배 수량 차이가 커서 연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설계 자체가 먼 바다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 1만 해리 이상의 항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이 제안한 FFX 계열은 연안 작전을 전제로 설계돼 항속거리가 짧고, 호주가 요구한 MH-60R급 대형 해상 작전 헬기를 완벽히 운용하기에는 헬리데크와 경납고 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개조를 통해 맞출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과 검증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과 납기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호주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2029년에 함정을 실전 배치하려면 지금 바로 건조를 시작해야 하며, 가능하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된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원했습니다. 일본의 신형 FFM은 이미 해상 자위대에서 양산 중인 설계여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빠른 납기와 초기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선정 발표 직후 미국, 일본, 호주 3국의 해상작전 공통성을 유지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무기체계, 전투 시스템, 운용 절차가 동맹국들과 유사해야 실제 연합작전에서 효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의 첫 대형 해외 함정 수출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완제품 군함을 해외에 대규모로 수출하거나 현지 건조 이전을 진행한 경험이 거의 없고, 호주 현지 건조지인 핸더슨 조선소 역시 대형 전투함 건조 경험이 부족합니다. 과거 호주가 스페인 설계를 도입해 호바트급 구축함을 현지 건조했을 때 척당 비용이 2배 이상 치솟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런 위험 요소보다 빠른 전력화, 안정적인 운용, 동맹국과의 호환성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국 조선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세계 조선 1위의 상선 건조 능력이 곧 군함 수주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외 군함 사업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고객의 안보 환경과 운용 조건에 맞춘 맞춤형 설계, 신속한 납기, 정치 외교적 관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한국이 이번 사업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향후 해외 군함 수출에서는 상대국의 작전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해 초기 설계부터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장거리 항속과 대형 헬기 운용 능력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SEA-3000 사업은 이제 세부 협상과 계약 체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계약이 마무리되면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고 첫 함정은 2029년에 호주 해군 깃발을 달게 될 것입니다.
과연 현지 건조와 운용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태평양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